왜 갑자기 밥맛이 떨어질까요? 왜 예전보다 살이 쭉 빠질까요? 왜 혈당이 오르내리면서 몸이 쉽게 피곤해질까요? 저는 이런 질문을 가볍게 듣지 않습니다. 저는 췌장 기능 저하와 종양의 초기 신호를 25년 넘게 연구해온 박사 최민서입니다. 몸은 늘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신호를 못 듣고 지나치면 나중엔 손 쓸 수 없는 시점이 와버리죠. 췌장이라는 장기는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초기 신호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췌장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껴왔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작은 신호를 무시했다가 큰 후회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반대로 빠르게 알아채고 생활을 바꿔서 건강을 되찾으신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췌장이 보내는 초기 경고 사인, 그리고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췌장은 우리 몸에서 소화효소와 인슐린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작은 장기 하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혈당 조절은 물론이고 영양소 흡수까지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요즘 식욕이 예전만 못하다거나 이유 없이 체중이 줄어든다거나 소화가 잘 안 되고 명치 부근이 답답하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게 바로 췌장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비슷한 변화 느끼신 분 계신가요? 얼마 전 상담한 68세 김영숙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평소엔 건강하셨는데 작년부터 살이 조금씩 빠지더니 손톱이 잘 부러지고 밥맛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냥 나이 탓이라 생각하고 몇 달을 버티셨죠. 그런데 어느 날 손발이 떨리고 식사 후 유난히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김영숙님은 처음엔 단순한 피로나 노화라고 생각하셨대요. 주변에서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라고 말씀들 하시니까요. 하지만 몸이 계속 말을 걸고 있었던 거죠. 검사 결과는 초기에 잡은 췌장 기능 저하였어요. 다행히 식습관을 바꾸고 당 조절에 집중하면서 지금은 훨씬 좋아지셨습니다. 김영숙님처럼 작은 신호를 그냥 넘기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밥맛이 없는 것도 살이 빠지는 것도 피곤한 것도 다 나이 탓으로 돌리고 마는 거죠. 하지만 췌장은 이미 그때부터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췌장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지혜입니다. 힘드시더라도 끝까지 들으시고 실천까지 이어져야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되어 나중에 큰 후회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꼭 응원해주세요. 저는 이 채널을 통해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가족과 이웃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췌장과 직접 연결되는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나친다는 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당이 높으면 췌장은 계속 인슐린을 만들기 위해 과로합니다. 췌장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쉴 새 없이 인슐린을 분비해야 하는데 이게 반복되면 췌장 세포가 지쳐서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한국영양학회에 따르면 단 음료를 자주 섭취하는 사람은 췌장염 위험이 약 1.6배 높았습니다. 단 음료 한 잔에 들어있는 당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나요? 작은 캔 하나에만 각설탕 10개 분량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72세 박정자님은 매일 커피 믹스를 2잔씩 마시다 췌장 수치가 올라 정밀검사까지 받으셨습니다. 박정자님은 커피 믹스가 그렇게 안 좋을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한 잔, 점심 후에 한 잔 습관처럼 드셨던 거죠. 커피 믹스 대신 블랙커피나 보리차로 바꾸고 단 과자는 주 2회 이하로 줄이세요. 처음엔 밍밍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2주만 지나면 입맛이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무설탕 표시 제품도 인공감미료가 췌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하루에 단 음료 몇 잔 드시고 계신가요? 과도한 음주도 큰 문제입니다. 알코올은 췌장 세포를 직접 손상시키는 독성 물질입니다.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면 췌장은 이걸 해독하느라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돼요. 이게 반복되면 만성 췌장염으로 이어지고 결국 암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대한췌장학회 보고에 따르면 꾸준히 음주하는 사람은 비음주자 대비 췌장염 위험이 3배 높습니다. 3배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죠? 특히 매일 조금씩 마시는 습관이 제일 위험합니다. 66세 김태호님은 매일 반병씩 마셨는데 금주 후 6개월 만에 소화불량이 크게 호전됐습니다. 김태호님은 처음엔 술을 끊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몸이 좋아지는 걸 직접 느끼시니까 계속 유지하실 수 있었대요. 주 2회 이하, 한 번에 소주 3잔 이하로 줄이세요. 만약 매일 마시셨다면 하루씩 건너뛰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단기간 폭음은 만성음주보다 더 큰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도 정말 위험해요. 요즘 술 줄이기 잘 지켜지고 계신가요? 갑작스러운 체중 변화도 절대 간과하면 안 됩니다. 췌장암의 초기는 지방 소화가 안 되면서 체중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췌장에서 만드는 소화효소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음식을 먹어도 영양소가 흡수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먹는 양은 비슷한데 살이 빠지는 겁니다. 영국 사우샘프턴대 연구에 따르면 췌장암 진단 1년에서 2년 전 평균 체중이 5kg에서 7kg 감소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신호예요. 특별히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 살이 빠진다면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70세 정순애님은 이유 없이 6kg이 빠지고 복부 통증이 생겨 검진해서 췌장 낭종을 발견했습니다. 정순애님은 살이 빠져서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였던 거죠. 3개월 내 3kg 이상 빠지면 상담을 꼭 받아보세요. 체중은 매주 같은 시간에 재서 기록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단순한 식욕 저하나 다이어트로 넘기지 마세요. 최근 체중이 갑자기 줄진 않으셨나요? 흡연도 빼놓을 수 없는 위험 요소입니다. 담배는 췌장 세포 돌연 변이를 직접 유발하는 대표 위험인자입니다. 담배 연기 속에는 70가지 이상의 발암 물질이 들어있어요. 이 물질들이 혈류를 타고 췌장까지 도달하면 세포를 손상시키는 거죠.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췌장암 위험이 2배 높습니다. 2배라는 건 절반의 확률로 위험이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담배를 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도가 줄어듭니다. 65세 오명수님은 금연 후 혈당이 안정되고 피로감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오명수님은 40년 넘게 담배를 피우셨는데 이제라도 끊길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금연 초기엔 금단 증상이 있지만 3주가 지나면 대부분 호전됩니다. 금연 첫 주가 제일 힘들어요. 하지만 그 시기만 넘기면 담배 생각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전자담배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전자담배에도 유해물질이 들어있고 췌장에 부담을 줍니다. 아직 담배 못 끊으신 분, 오늘부터 하루라도 줄여볼까요? 구강염증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잇몸 염증의 세균이 혈류를 타고 췌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입안에서 생긴 염증이 몸 전체로 퍼져나가는 거죠. 특히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해요. 핀란드 헬싱키 대학 연구에서 치주 질환이 있는 사람은 췌장암 위험이 60% 높았습니다. 60%는 정말 큰 차이예요. 구강 건강이 전신 건강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죠. 73세 이명희님은 잇몸 출혈이 잦았는데 치료 후 혈당과 피로감이 동시에 줄었습니다. 이명희님은 양치만 해도 피가 나서 고민이 많으셨대요. 그런데 잇몸 치료를 받고 나니까 몸 전체가 가볍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 기상 직후엔 물로 먼저 헹군 후 양치하세요. 자는 동안 입안에 세균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 상태로 침을 삼키면 세균이 몸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침 삼키는 행동 자체로 췌장암이 생긴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아침 양치 깜빡하고 건너뛴 적 있으신가요? 운동 부족도 절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췌장은 혈당 조절 기관이라 근육이 줄면 부담이 커집니다. 근육은 혈당을 저장하고 사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육이 줄어들면 혈당이 높아지고 그러면 췌장이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미국 암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걷기만으로도 췌장암 위험이 20% 감소했습니다. 단순히 걷기만 해도 이렇게 큰 효과가 있어요. 특별한 운동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69세 박문수님은 식사 후 20분씩 걸으며 혈당 수치가 15포인트 내려갔습니다. 박문수님은 식사 후 바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시곤 했대요. 그런데 식후 걷기를 시작하니까 소화도 잘 되고 혈당도 안정됐다고 하세요. 식사 후 바로 눕지 말고 가볍게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집 앞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췌장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갑자기 격렬한 운동을 하면 몸에 부담이 되거든요. 오늘 식사 후 잠깐이라도 걸어보셨나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무심코 하는 습관들이 췌장 건강을 좌우합니다. 단 음식, 술, 담배, 운동 부족, 심지어 잇몸 건강까지 모든 게 연결돼 있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췌장을 지키는 실천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하루 수분 섭취는 췌장 효소 활동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소화 효소가 제대로 작용하지 못해요.
췌장에서 만든 효소가 음식과 잘 섞이려면 수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찬물보다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찬물은 소화기관을 자극해서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식사 중에 찬물을 많이 마시면 소화효소의 활동이 떨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컵, 식후 1시간 후 한 컵을 꾸준히 지켜보세요. 아침 물 한 컵은 밤새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식후 물은 소화를 돕습니다. 오늘 물 충분히 마셨나요? 췌장은 단백질이 아닌 지방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췌장은 지방을 소화하기 위해 많은 양의 효소를 분비해야 해요. 이게 반복되면 췌장이 지치는 거죠. 그래서 기름진 식사는 가능한 줄이는 게 좋습니다. 기름진 식사 후 바로 누우면 효소 분비가 과도하게 올라갑니다. 누운 자세에서는 소화액이 역류할 수도 있고 췌장에 더 큰 부담이 가요. 기름진 반찬은 절반만, 대신 채소나 두부를 곁들이세요. 삼겹살을 먹더라도 상추에 싸서 먹고 채소를 많이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할 때 주로 어떤 음식 드셨나요? 수면 부족은 췌장의 인슐린 분비 리듬을 깨뜨립니다. 우리 몸은 밤에 회복하고 재생하는 시간을 갖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 과정이 방해받아요. 특히 췌장은 밤 동안 휴식하면서 다음 날을 준비하는데 수면 부족은 이 리듬을 망가뜨립니다. 밤 12시 이전 잠자리에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늦게 자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혈당 조절도 어려워져요. 늦은 야식 줄이고 일정한 취침 시간을 유지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게 몸의 리듬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요즘 수면 시간 일정하게 지켜지고 계신가요? 스트레스 호르몬은 혈당을 높이고 췌장을 피로하게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요. 이 호르몬은 혈당을 올리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췌장은 또 인슐린을 더 만들어야 하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스트레스를 음식이나 술로 푸는 습관을 피하세요. 폭식하거나 과음하면 그 순간은 시원할지 몰라도 결국 몸에 더 큰 부담이 돼요. 하루 10분 명상이나 음악 감상을 꾸준히 해보세요. 깊게 숨 쉬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듭니다. 스트레스 받는 날 보통 어떻게 푸시나요? 정기검진에서 혈당과 지질 수치의 작은 변화도 의미가 있습니다.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있더라도 계속 올라가는 추세라면 주의해야 해요. 작년보다 올해 수치가 높아졌다면 생활 습관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치가 정상이라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췌장 피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복 혈당이 90에서 100으로 다시 105로 올라간다면 이건 췌장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1년에 한 번 복부 초음파나 혈당 검사를 잊지 마세요. 정기검진은 조기 발견의 핵심입니다. 마지막 건강검진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도 췌장에 부담을 줍니다. 아침을 굶으면 점심에 과식하게 되고 그러면 췌장이 갑자기 많은 일을 해야 하거든요. 규칙적인 식사가 췌장 건강의 기본입니다. 아침은 간단하게라도 먹는 게 좋아요. 삶은 달걀 하나, 바나나 한 개라도 괜찮습니다. 복부 비만은 췌장암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뱃살이 많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요. 그러면 췌장이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허리둘레를 재서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 이하로 유지하세요. 뱃살 빼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걷기와 식단 조절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췌장암을 부르는 조용한 신호들을 알아봤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췌장암은 갑자기 생긴다였지만 실제로는 수년 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췌장암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작은 신호들을 계속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반대로 올바른 관리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생활 습관의 작은 변화입니다. 단 음식을 줄이고 음주와 흡연을 멀리하고 규칙적인 수면과 걷기를 지키면 췌장은 스스로 회복합니다. 췌장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좋은 장기예요. 손상이 심하지 않은 초기라면 생활 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잘못 관리하면 혈당과 체중 변화로 이어져 암의 문턱까지 가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피로가 줄고 소화가 훨씬 편해집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분들 중에 생활 습관을 바꾸고 나서 몸이 10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소화가 잘 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벼워지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친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것입니다. 식사 후 20분 걷기. 이 한 가지가 췌장의 피로를 풀어주는 최고의 약이 됩니다. 걷기는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엄청나요. 혈당이 내려가고 소화가 잘 되고 근육도 유지됩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멀리 나갈 필요도 없어요. 집 앞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처음엔 10분만 걸어도 괜찮아요. 익숙해지면 15분, 20분으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걷다가 말면 소용없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췌장을 젊게 유지하는 아침 식사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고 어떤 순서로 먹어야 혈당이 안정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침 식사 하나만 바꿔도 하루 전체 혈당 패턴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오늘 내용 공감되셨다면 한 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한 정보 이어가시죠.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췌장 건강이 걱정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는 게 가장 좋은 선물이니까요. 감사합니다.